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박수. 아니 박수는 이렇게 어떻게? 소리 빵! 자, 세게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한 번만. 예. 우리 이런 것도 다 내보내 그냥 이렇게 해서. 자. SK증권 조성우 부장과 함께 오늘도 토크토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골방보다는 여기 훨씬 좋네요. 그렇죠. 여기는 저희 또 제 홈그라운드고. 예. SK증권 여기 여의도. 예, 영등포 객장 회의실에서 오늘 특별히 오히려 제가 오늘 여도우님을 모시고 제가 진행할까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해주셔도 돼요. 진행하시죠. 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성우 부장님과 사실 지금 시장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네. 지금 연말이고 해서 예. 시장 얘기할 거 별로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저는 조성우 부장님이 되게 오랜 기간 동안 고객의 자금을 또 운용하기도 하셨고 그렇죠. 그래서 뭔가 팁이 있을 것 같아서 기업 발굴을 직접 또 IR도 가시고 기업 탐방도 가시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조성우 부장님만의 기업을 잘 찾는, 그러니까 실적도 좋고 펀더멘털도 튼튼하고 근데 아직은 좀 이제 옥석처럼 네. 이렇게 어딘가 숨겨져 있는 진주 같은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는지 내년도 우리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뭔가 노하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방송을 뭐 이렇게 오래 하면 우리 여도우님 잘 아시겠지만 네. 제 스타일이 제가 원래 좀 남들 잘 그 거들떠도 안 보는 주식들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나중에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시장에 막 알려지고 막 그런 종목들이 막 신고가 가고 그런 막 방송에서 이제 많이 방송하시니까 이거 지금 사도 됩니까 할 네. 때 그 사실 되게 짜릿하거든요. 아, 뭔지 알지? 아우, 이미 나는 알고 있는데. 나 이미 저거 바닥에서 잡아서 아우 롤롤랄라 하고 있는데 알아서 뭐 떠들어주면 그 기분이요 너무 짜릿한 거예요. 대표적인 뭐 옛날 기업, 옛날에 이미 공략했던 기업이니까 아니, 뭐가 그러니까 있어요? 매년 그 한두 종목씩은 그런 히트 종목을 하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먹고 사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은 이제 이렇게 바닥에서 딱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가서 네. 이 기업을 제가 이제 물론 이제 뭐 우리 뭐 기업 분석이나 이런 거 보면 데이터는 다 나와 있는데 그 어떤 텍스트나 숫자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제 해당 기업을 직접 방문했을 때 느껴지는 어떤 분위기 그리고 요 회사의 어떤 예를 들면 이제 주가에 대한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어떤 의지나 그런 복합적인 부분들은 사실 직접 보지 않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우리 여도우님을 이렇게 항상 그 화면을 통해서 보시잖아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또 실제 이렇게 보는 것도 느낌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완전 그죠? 다르죠. 네.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거든. 실제로 보는 것과 그냥 언론에서 노출되는 그들이 네. 주는 자료로 보는 것과는 그쵸.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실은 이제 가장 관심 있는 거는 이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뭐 이제 관심 있는 종목을 뭐 지금 사도 되냐라는 사실 어떤 짧은 마디 안에서 이제 우리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이 소외된 그 시점에서 바닥에 있을 때는 사실 그 누구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롯이 이제 내 관점으로 이걸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 관점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제가 매년 그래서 이제 뭐 운 좋으면 한 두세 개도 이제 종목이 터지고 그래도 매년 뭐 평균적으로 한 종목씩은 제가 이제 농사를 좀 지어서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좀 시합부터. 예. 이게 제가 사실 진짜 씨 뿌리고 밭 갈고 제가 다 하는 거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언제 기회가 있으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께도 그런 노하우나 이런 거를 뭐 좀 전수해드리고 너무 싶은. 서론이 길어. 지금 그래서 우리 15분 시작할게. 영상인데 알았어, 지금 3분 동안 서론 얘기하고 있어. 알아서 앞에 잘라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안 자를 건데. 작년에 이제 한 건 했고, 뭐예요 작년에 한 게? 그러니까 올해 한 거는 일단 이따 얘기할 수가 말씀드리고, 없잖아요. 작년에 이제 2차 전지 막 열풍이 불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막 에코프로니 막 이런 종목들이 막 몇 배씩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제가 2차 전지에서 아직 그 숨은 진주가 있을까? 다크호스가 있을까? 막 이런 거 열심히 이제 스터디한 거예요. 스터디를 딱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제 딱 발굴한 종목이 안 하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게 백광산업. 기억하죠? 예, 제가 작년에 이거 바닥에 있을 때. 예, 말했죠. 나중에 사지 않았어. 그러니까 안 사, 못 막, 샀어. 막 내가 얘기하면 안 사고. 근데 이 종목을 이제 제가 근데 발굴하게. 제가 봤을 때 이미 좀 올라와 있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데 저는 올라갔다라는 이유로 못 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인데 이제 이 종목은 이제 그때 모멘텀이 뭐였냐면은 그 2차 전지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은 이제 양극재 공정에서 이제 이 가성소다라는 게 필수적인데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가성소다의 어떤 이 캐파를 이제 그 감당할 수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백광산업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 예를 들면 이제 백광산업에 이 공장이 군산에 있는 거예요. 새만금 단지에. 군산 갔어요? 갔지. 한번 싹 다 갔다. 그 탱크롤이 지나가는 것도 보고. 물론 이제 서울 사무소가 있어서 IR은 이제 그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니까 이제 이제 서울 사무소 이제 가가지고 이제 팩트 체크를 한 거지. 실제 그 가성소다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좀 증가할 것 같은데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니까 거기서 페팩트만 얘기해요. 근데 사실 백광산업이 기본적으로 IR을 열심히 하는 그런 기업은 아니었어요.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그러니까 뭐 시장 소통을 해서 뭐 주가 부양을 뭐 적극적으로 한다든지 사실 그런 어떤 부분은 아니어서 제가 사실은 되게 그 감점을 주고서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2차 전지에 그때 판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사실 아무리 자기들이 뭐 관심 없고 눌러도 이 낭중 지출하고 결국엔 부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종목이겠다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실 2차 전지 쪽 막 다 뭐 몇 배씩 올라가가지고 맞아요. 그거 막 쫓아가 그때 막 방송만 나가면 뭐 에코프로 지금 사도 됩니까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하나를 좀 발굴해야 되는데 해서 이제 얘를 픽한 거죠. 얘를 픽해가지고 이제 얘를 이제 저점에서 이제 조금씩 이제 모아가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이제 뭐 국제 이제 뭐 가성소다 가격 동향 같은 것도 좀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이제 새만금이 이제 2차 전지 뭐 특화단지 뭐 지정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또 이제 거기서 이제 양극재 이제 일부 그 대표 기업들이 이제 새만금에 투자하겠다 거기다 공장 짓겠다 이제 이런 어떤 관련한 어떤 뉴스 플로우가 이제 딱 하다가 이게 싹 부각돼 버린 거지. 근데 백광산업이라는 것 자체를 처음에 어떻게 발굴을 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막 관련한 리포트도 있고 뭐 업종이나 이런 이제 섹터별로 해가지고 우리가 시가총액 아래에 이제 있는 종목들 예를 들면 여러분 스캐닝을 하시는 HTS예요. 그 업종별 차트 보시게 되면 그 업종별 차트 옆에다가 시가총액 상위를 딱 이렇게 연동을 시켜놓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전기전자를 클릭하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딱 떠요 옆에.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다 눌러보는 거지. 그럼 이제 눌러보는데 실제 업종만 거기 들어가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업종하고 상관없는 애들도 많아. 그쵸. 예를 들면 에코프로는 코스닥 금융업이고. 맞아요. 예를 들면 LG 에너지 솔루션은 코스피 전기전자란 말이에요. 맞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져보고서 이제 사업 구조나 이런 부분들 기업 계획 좀 살펴보고 이제 최근 리포트 나온 거 있으면 그런 거 한번 추려서 한번 보고 그러다 요게 2차 전지의 실제 모멘텀이 이제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탐방을 가려고 했는데 뭐 별로 이제 그 주주가치 제고에 관심이 없다고 느낀 게 뭐하러 오세요? 뭐 이런 분위기였어 처음에는. 백광산업에 그래서 저도 처음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 감점을 많이 주는데 그때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탐방을 진행하고서 이제 스터디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요건 되겠다. 찐 기업이다. 네, 그래서 그거를 차트 보시게 되면 그때 이제 작년에 5,000원 정도 대에서 백광산업 차트 제가 그때부터 이제 딱 사가지고 처음에 되게 안 갔어요. 그래갖고 몸을 베베 거고 내가 틀렸나 막 이러고 막 이제 뭐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에코프로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막 언제 올라가 가성보다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막 이랬다고. 반영이 잘 안 됐군요 처음에. 근데 이제 시가총액가 2,000억 정도 되는 이제 스몰캡 종목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러다가 어떤 이슈로 수급이 확 붙으면 그때 팍 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광산업이 이제 그때 가성소다 모멘텀을 타고서 이제 그리고 이제 폐배터리에도 이제 가성소다 필수다. 뭐 이제 이런. 근데 사실 가성소다 어려운 용어 같지만 이게 사실 양잿물이 양잿물. 소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소다예요? 양잿물. 그러니까 독성 물질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양잿물 먹고 그러니까 양극재의 어떤 순도를 높이는 어떤 이제 세정 과정이나 세척 과정 이런 쪽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을 이렇게 할 때 이제 들어가는 양잿물 약간 독극물로 분류.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독극물로 그러니까 유해 물질로 분류돼 가지고 사실 신규로 이렇게 뭐 대기업이 뭐 자본력을 뭐 투입해서 들어가고 싶어도 그런 관련 법규가 원체에 좀 있어서 그러면은 약간 좀 해자가 있는 기업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한 거지.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워런 버핏이시네. 네, 해자가 있는 기업 발굴하시고. 끝까지 들어가. 이게 사실은 항상 우리가 이 꽃길만 있는 게 아니야. 그래요? 그리고 주가가 이제 승승장구해서 막 올라가.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주가가 14,000원대까지 가서 내 매수가 대비해서 거의 3배 간 거잖아. 그리고 그날은 거의 상한가를 갈 분위기였어요. 네. 분위기였는데 그러고 이제 행복하다고 막 졸고 있었지. 근데 갑자기 졸고 있는데 여기에서 막 전화 오고 막 난리가 난 거야. 왜요? 그래서 뭐야 하고 봤더니 지금 백광산업 뉴스 봤냐 그래서 뭔데 하고 딱 봤더니 이제 거기 이제 배임 횡령. 그래서 그게 딱 뜬 거지. 그래갖고 오전만 해도 이제 14,000원 이제 상한가 문 닫겠다 싶은 종목을요 그때 그냥 11,000원대 12,000원에 그냥 다 팔아버렸어요. 아쉽잖아.
아니 배임 횡령 이건 사실 예측이 기업 불가능. 탐방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막연하게 이제 그때 깨달은 거, 왜 이렇게 기업 그 IR을 적극적으로 안 했는지에 대해 대강 설명은 되는 것 같아. 해먹느라. 뭐 이제 그런 식의 뭐 오해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제가 예전에도 막 그런 종목하다 이제 배임 횡령으로 솔직히 저도 이제 뭐 밸류가 좋은 기업인데도 그런 걸로 좀 거래 정지됐다가 풀리기도 하고 한 1년 막 묶여서 고생한 적도 있으니까 저한테는 그게 거의 트라우마 같은 거라서 네. 저는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이런 배임 횡령 같은 이슈 있으면은 그건 손실과 손익과 관계없이 그냥 저는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그것만 아니었으면 얘는 그때 세배 기준이었는데 이거 작년 여름에 사실 2차 전지 텐베거가 석출했었잖아.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꿈을 꿨었다가 한 2배 조금 넘게 먹고서 아쉽게 이제 끝냈는데 이제 그 뒤로나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정말 이 건 때문에 이제 결국에 이제 뭐 거래 정지가 되고 해서 이제 약간 절반의 성공 같은. 백광산업은 절반의 성공이었다. 근데 어쨌든 이 2차 전지주 완전 랠리를 펼쳤을 때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 그 외에 새로운 기업을 신규로 발굴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배임 횡령만 없었다면 사실 더 갈 수 있었는데 그러면은 뭐 좋기 그래도 뭐 물론 얼마까지 볼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14,000원, 15,000원보다는 더 올라갔을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절반의 성공 네. 뭐 어쨌건 이제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어떤 그런 종목의 모멘텀을 발굴을 하고 직접 이제 탐방도 가서 그런 모멘텀을 실제 팩트 체크도 해보고 물론 이제 그렇게 갔을 때 약간 이제 그 회사가 좀 주주 가치 제고에 대한 좀 의지가 좀 강하다 보여주면 제가 플러스 알파 많이 줘요. 그런 기업이 있었어요? 그런 기업이 제가 올해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기업이 그런 기업이. 갔더니 굉장히 주주 가치를 위해서 주주 친화에 되게 적극적이고 해서 어떤 섹터인지만 AI 소프트웨어 쪽입니다. 그럼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연초에 사실 저는 그럼 어떤 기업인지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요거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왜냐면 지금 제가 아직 포트에 보유 들고 중이라 있어서. 보유 중이라 이거는 객장에 찾아오면 알려줄 수 있어요? 찾아오시면 제가 그걸 그래요?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찾아오세요. 이건 제가 보유 중인 말할 상황이라서 수가 제가 없죠. 어떤 종목인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사실 이것도 되게 재밌는 그 그러니까 히스토리가 뭐냐면 제가 올해 연초부터 저는 AI 시대를 예견을 했어요. 예견을 했는데 저는 사실 예견했는데 소프트웨어 쪽을 본 거야. 그때 이미 다들 하드웨어만 보고 하드웨어만 보고 소프트웨어로 갈 저 것이다. 소프트웨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쪽을 좀 듬뿍 샀어. 그래갖고 제가 가을까지 손가락 빨았잖아. 뭔지 알죠? 하드웨어 막 가고 있는데 좋겠다 막 이러고 우리 손님들도 네가 동네는 잘 찾았는데 번지수 완전 어긋난 거 아니냐 뭐. 어떡해. 그래갖고 진짜 죄인이었지 사실. 근데 그러다가 상반기까지는 AI 하도 한미 반도체 진짜 난리 났었잖아요. 네. 막 그런 안 본 건 아니었거든 한미 반도체를. 근데 소프트웨어지. 몸뚱이가 아무리 튼튼한 뭐에 이게 두뇌가 좋아해. 저 이런 생각이었는데 올해 그래서 굉장히 고전하다가 이제 가을부터 이제 비로소 이제 소프트웨어가 슬슬 이제 꿈틀대기 시작을 그쵸. 해가지고 얘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진행형이고. 그래서 제가 어떤 종목인지 말씀 못 드리는데. 아니 근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종목인지만 얘기하지 마시고 그 중에서 그 기업을 선택한 이유가 뭐 실적이 이미 나오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IR을 가봤더니 혹은 기업 탐방 가봤더니 이 회사가 뭔가 굴러가는 게 느낌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일단은 실적이 나와요. 실적이 일단 찍힌다. 실적이 잘 나오고 이 종목 말씀드리면 하고 아실 건데 오세요 알려드릴게요. 근데 실적도 나오고 이 기업은 이제 좀 주주 친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는 좀 이제 그런 이 정도 얘기하면 대충 검색하면 몇 개 중에 하나로 추려지긴 할 텐데 맞아요. 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올 초에 좀 사실 샀다가 좀 물렸어 사실은 한동안 좀 고생했다고. 이제 고생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조금 이제 궤도에 올라가는데 요건 사실 이제 뭐 올해 말에 좀 유종임이 거두고 좀 내년에 이제 좀 꽃피우면은 요걸로도 좀 하나 정도 좀 재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일단 객장에 찾아오시면은 종목은 알려드릴 건데 AI 소프트웨어로 가을까지 힘들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하드웨어 이후에 모멘텀이 그쪽으로 불 거라고 생각하셨고 기업 탐방을 직접 가셨는데 그 기업에 가셔서 가장 느낀 점 중에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으셨어요? 일단은 좀 누가 이제 찾아오면은 되게 좀 배려해 준다는 느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백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차를 주시더라도 종이컵에 주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좀 약간 요리자리 여기 이거 우리 내가 지금 좀 상무님이 상무님이 캔즈 주셨는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면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쨌건 물론 저도 랩 어카운트 같은 거 운용을 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 자격도 있고 하지만 실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의도에서 통용되는 그런 기관 투자가라고 하면은 이제 애널리스트나 이제 펀드 매니저 중심 이런 쪽이 좀 여의도의 어떤 주축이기는 한데 그래도 이런 뭐 저는 약간 좀 그보단 좀 적자가 아니라 서자 쪽의 포지션이잖아 사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전화해서 궁금한 거 물어보면은 친절하게 현황에 대해서 잘 답변해준다. 이야기해주고 또 한번 방문하게 되면은 가급적이면은 좀 이제 그 담당자보다 위에 있는 상급자랑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약간 배려해준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느 기업은 탐방을 가면 그냥 IR 그냥 담당 팀장도 아니고 뭐 사원 정도에서 하고 이런 데도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 그러면 뭐 직접 배석은 못하더라도 뭐 명함 이제 주면서 앞으로 관심 많이 부탁드린다. 이런 느낌이면 사실은 이 플러스 알파에 분명히 좀 요인들이 분명히 근데 있죠. 저는 궁금한 게 왜 그런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사업 잘해. 나 돈 잘 벌어. 그래서 의수돼서 뭐 그럼 IR 필요 없어. 이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 회사가 애매한 거예요. 실적이 내긴 하는데 이거 뭔가 주가를 좀 올리고 싶고 그래서 막 잘해주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요거는 진짜 노하우거든. 요건 아무도 안 가르쳐 드리는 네. 건데.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이제 오너 기반이니까 오너들은 실적 잘 나오는 기업에 그 이제 경영권 갖고 있겠다. 뭐 월급 받아가고 뭐 배당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장에 이제 상속할 거 아니니까는 뭐 주가 주가가 올라가는 거 올라가 싫죠.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이기는 네. 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주가의 상승이 대주주의 이익과 좀 부합하는 시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 시점이 뭘까요? 이를테면 이제 뭐 증자를 좀 해야 된다든지 하는 경우라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이제 대주주의 지분 희석이 덜 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캐치가 좀 되지. 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공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의 어떤 전환사채 발행 내역이나 이런 부분들 전환 청구권이 행사되더라도 낮은 가격에서 행사되는 것보다는 높은 가격에서 행사해야 되는 거고 하다못해 뭐 삼자 배정 유상증자나 아니 뭐 주주 배정은 솔직히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걸 하더라도 주가가 좀 오른 다음에 유상증자를 해야지만 대주주의 지분율의 희석이 덜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표적인 바이오 종목 하나 최근에 펩트론이었잖아요. 주가 올라가니까 어금씩 유상증자 딱 하잖아요. 맞아. 이게 바이오 기업들은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업들 주가가 엄청 올라가게 되면 조만간 증자 오겠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펩트론 실제 그렇게 했고 알테오제는 이제 그런 어떤 구설수에 휘말렸었고 그런 건데 이제 이익이 꾸준하게 이제 나는 그런 기업들은 좀 남한테 이렇게 손을 벌릴 이유들이 좀 별로 없으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좀 탐방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 오너나 대주주가 주주에 대한 어떤 인식이 어떤지 사실 그게 궁금해서 가는 측면들이 굉장히 크거든. 그게 다 나와요. 뭐 오너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그렇죠. 예를 들면 앉았는데 뭐 좀 글라스에 좀 이렇게 차를 준다든지 하는 것부터 글라스 좋아해. 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오지 말라는 데도 있죠, 솔직히. 뭐 진짜 탐방 실패하는 데들도 많이 있어요. 굳이 갈라 그랬는데 오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은 기업 있어요? 그 기업 아예 안 진짜. 해. 그런 건 안 하고. 안 하고. 백광산업이 실제 그 히스토리상에서 그게 다이나믹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여기서 굳이 오지 말란 기업 뭐 굳이 뭐 말씀드려봐야 그죠. 근데 일반인들이 가도 기업 탐방 가도 안 받아주죠? 근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갖고 계셨을 때 이걸 그러니까 물론 이제 다 매매하시지 투자 잘 안 하시잖아요. 매매와 투자는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종목에 크게 물렸다 그러면은 그 저기 방송에 시청자 상담 올리시지 마시고 직접 기업 가셔. 직접 기업에 그 IR 그 전화번호 다 있어요. 물론 그렇게 전화하면 되게 귀찮은 IR 담당들 되게 많아요. 대충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전화해 보세요. 그쵸. 전화해 보시면 그래도 기본적인 건 알려줘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전화한다고 뭐 이건 비밀인데 이럴 일은 절대 없어. 이건 가도 안 알려주는데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뉘앙스를 보시게 되면 대강 여러분 감이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회사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캐치하고 계시냐 파악하고 계시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팩트로 받아들여도 되냐 실제 그렇게 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답변을 들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막연하게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잘 모르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전화 한 번 하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는 건 더 힘들지만 저는 사실은 이제 객장에서 제가 우리 이제 손님들의 제가 이제 자산을 제가 이제 지켜드리고 관리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이제 품이 들더라도 네.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고생스럽게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냥 그 IR 그 전화번호 다 있어요. 거기 전화하셔가지고 개괄적인 회사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죠. 물론 이제 주가 빠졌다고 이제 욕하거나 이러는 거는 뭐 별로 저도 권하고 싶진 않고 뭐 마음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런 상황에서 주가가 안 좋을 때 전화하면 그쪽 IR 뭐 담당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너무 좀 무성의하게 하진 않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좀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되죠. 자, 여러분 오늘 사실 저희가 인터뷰를 막 1시간도 할 수 있어요. 조성호 부장님을 썰에 정말 푸는데 일가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점점 화면이 어두워지는 거 보니까 끝나야 될 시기가 왔다라는 거고요. 그러네. 오늘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성호 부장님이 기업을 어떻게 고르는지 투자할 기업을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에요. 투자할 기업 어떻게 고르는지 알려드린 거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뭐 우리 조성호 부장님께 직접 뭐 전화나 메시지 보내셔도 되고 영상 하단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인터뷰 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인터뷰 때 만나요. 안녕.